방금 소개를 받은 이인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미호 선생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또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는지 사실은 다 여쭤보고 듣고 싶은데, 제가 그냥 표정만으로 좀 짐작을 해보면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듣는 환경 강의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 듯 하는데 또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남들이 하는 거 슬쩍 따라가 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야기한 만갈래 천갈래 갈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한 가지로 주제를 좀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녹색신앙을 지닌 기독교인으로서 요거 하나 정도는 끝까지 가지고 가보자, 그거를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녹색신앙 탄소발자국 지우기예요.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는 봤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다. 들어는 봤어요. 네, 그래서 예, 계십니다. 발자국에 탄소가 남는 것이 탄소 발자국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인간 혹은 남기지 않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몸 안에도 탄소가 있고요. 피부도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몸의 성분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나눠보면 탄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우선 탄소 발자국을 만들면서 가는 게 인생인데, 그거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그게 녹색신앙이다. 오늘 그걸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나갔다 다시 앞으로 갔네요. 이거는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 여자분은 당연히 제가 아니죠. 그 정치 사상가로서 유대인이고요. 히틀러의 전체주의 이론을 연구한 유대인 여성 정치학자예요. 제가 책을 한 2년, 3년 전에 저 책을 냈는데 잘 팔리지는 않고요.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환경살림 80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좀 이렇게 구조화하고 싶다, 머릿속에서 내용을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저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책 어렵지 않고요. 한 두세 쪽 정도로 글이 끝나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글을 간단히 읽으실 수 있어요. 책 판매를 제가 세일즈맨처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탄소 발자국을 지우자고 하니까 탄소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탄소는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구나, 탄소 없애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기 노란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태양이고요.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구에 부딪혀서 태양빛이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여러분들 그 비닐하우스, 그 농가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죠. 그것처럼 탄소와 함께 온실가스라는 게 이렇게 지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나가려던 태양빛이 거기에 갇혀요. 그러면 저렇게 갇히니까 지구의 온도가 적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이루고 있는 가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CO2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산화탄소고요.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CH4인데 메탄가스예요. 이제 앞으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온실가스의 대표 주자는 이 둘이다. 이런 정도만 그냥 익혀두시고, 신문이나 뉴스, 텔레비전에서 혹시 이런 기체들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이게 탄소 발자국이랑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두 가지만 두 개 기억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봅시다요. 다음 거는 아까 그림이랑 좀 비슷한데요.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을 경우에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와서 다 반사돼서 나가면 지구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그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영하 18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영하 10도만 돼도 난방 막 올리고 추워서 나가기도 어렵고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동물도 키울 수 없고 동물도 많이 살지 못하고 우리도 두꺼운 옷 입고만 살아야 돼요. 근데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어디는 물론 여름만 있는 지구상 나라들도 있지만 그래서 온실가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 또 없애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딜레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탄소 발자국 지우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하 18도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여러 행성이 있어요.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뭐 요즘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살자 그래서 몇백 명 모았는데 벌써 뭐 인원이 찼다고 하는 화성도 있죠. 거기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낮아요. 온실가스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탄소가 없기 때문에 탄소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워요. 거기서 살려면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간 사람들은 뭐 안 온다고 하니까 그냥 지구의 인구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싹 없어져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실가스 때려부시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온실가스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 구멍이 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태양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자외선, 피부암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선 데다가 1.5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5도가 온실가스가 있는 적정한 한계예요. 그거를 넘어서 1.6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과학자도 모른다.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몇 도까지 왔을까? 1.1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0.4 남았어요. 0.4 사실 금방 갈 것 같기도 해요. 금방 가려면 저겁니다. 화석 연료를 열심히 태워요. 그러면 0.4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어요. 저희 이산화탄소 원소기호거든요. 까만 게 탄소예요. 탄소 옆에 산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광합성을 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내뿜고 그거로 유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먹고 하여튼 나물 같은 거 먹으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기체가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저게 공기 중에 나오면 오래 갑니다. 잘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일단 내뿜었다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 한 번 엎지르면 다시 못 주워 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나오게 공장 정말 최소한도로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잖아요.
무기 만드느라 또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쟁 반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탄소 문제도 있지만 평화 문제도 있고 다 얽혀 있습니다. 1년 이상 끌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메탄은 이런 거예요. 소가 있어요. 소는 그냥 태어나서 몸집을 키우면서 숨쉬고 방귀 뀌고 트림하고 살아요. 근데 방귀 낄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CH4 메탄이 나와요.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는 오래 가는 특징이 있는데 메탄은 나오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능력이 커서 단기간에 온실가스를 늘려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 대기층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산화탄소는 오래 가는 특징이 있고 메탄은 단기간에 늘려요. 그러니까 둘이 협력하면 얼마나 이게 온실가스 그 층을 만드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니 지구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선을 이루는 일을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소 누가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전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만약에 100마리라고 치면 그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소가 한 몇 마리 될까요? 우리가 먹는 소. 자, 20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마리. 전체 뭐 야생동물, 코끼리, 호랑 이런 거 다 합해서 소가 한 우리가 먹고 뭐 이러는 키우는 뭐 쟁기 한 20마리쯤 될 것 같다. 30마리, 40마리 얼마쯤 가시려고 그래요? 40마리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야생동물은 가짓수가 많잖아요. 근데 소는 가짓수가 하나예요. 젖소하고 황소하고 2개. 근데 저렇게 메탄가스를 내뿜으면서 먹는 양도 많으면서 오로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메탄가스 양을 모으면 아까 화력발전소 거의 맞먹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맞먹습니다. 내가 먹은 소고기 때문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려 한 게 아니라 탄소를 구성하는 것들이 그런 요인이다. 알고 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연필을 꺼내서 나의 탄소 발자국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나는 탄소 발자국을 내가 태어나서 얼만큼, 또 요즘 내가 얼만큼 남기고 있나,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16개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건데 종이 뭐 이 옆에 주보에다가 낙서하면 좀 그렇고 설교 노트 같은 거 펴서 종이 없으신 분 좀 옆에 좀 빌려주셔가지고요. 이거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탄소를 얼마나 많이 내뿜으면서 살았고 온실가스에 얼마나 내가 많이 기여했나. 기여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알려고 해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탄소 발자국 점수가 나오면은요, 과연 나는 지구를 몇 개를 쓰고 있나. 세상에 지구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내가 몇 개를 쓰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솔직하게 점수 매기십시오. 함께 사는 식구가 몇 명인가? 점수 매겨보세요. 한 명이면 30점이고 한 명이 제일 높아요. 혼자 살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5명 이상 살면 10점이에요. 자, 쓰셨죠? 그 다음에 2번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 연료는 무엇인가? 도시가스. 난방 연료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다 그러면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쓰는 거. 전기, 석유, 신재생 에너지는 그거예요. 풍력발전, 태양광 뭐 이런 건데 집에 뭐 태양광 설치하신 분 있으면 집에 태양광 있다 그러면은 저거 0 하시면 돼요. 근데 태양광 옆집에 있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째. 자, 이거 점수 잘 더해 가세요. 가정의 수도꼭지와 화장실 변기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 합하세요. 화장실하고 수도꼭지. 화장실에도 수도꼭지가 1개만 있지 않죠? 그거 지금 다 계산해서 화장실 개수랑
다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산수 시간 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진지하게 매번 집에서 사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1개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9개에서 10개는 최소한 나올 거예요. 집에 화장실 2개 정도면. 주방에도 있죠. 수도꼭지. 그 다음에 집의 형태는 무엇인가? 아파트면 20점, 단독주택이면 40점. 배로 뜁니다. 왜 이렇게 뛸까요? 이게 단열 같은 게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식주의자냐 아니냐. 채식주의자 오늘만 할래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한 1년 정도를 보세요. 내가 채식주의라고 할 수 있나? 양심껏 해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가? 이게 나가서 먹을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를 내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 배달 용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19번 이상 만들어 먹는다. 일주일이면은 하루에 3번씩 하면 19번, 3, 6,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거의 매일 만들어 먹으면 19번이에요. 근데 거의 매일 아니시면 뭐 숫자 계산해 보세요. 자, 그거 이제 갑니다. 다음 번으로 갑니다. 7번 문제. 먹을거리는 주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가? 아예 모르겠다. 나는 어디에서 온 농산물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시고 농산물 시장에서 살 때도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거 중국산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배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신 거 있으면 쓰세요. 모름은 75인데요. 그것도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8번째. 집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나?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자동차 많이 서 있던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타고 오셨겠죠? 집에 한 대 25, 2대 50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9번째. 외출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가? 뭐나 자전거, 대중교통 25, 자가용 50. 왜 웃으셨을까요? 난 자가용이 너무 많아서 점수 자꾸 많아지니까 부담스럽죠. 깎고 싶죠? 이 점수 많아질수록 이제 슬슬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근데 이제 깎고 싶어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거를 했더니 이것 좀 봐주세요. 나 그냥 이거 5점 만점 깎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못 깎아요. 제가 마음대로 못 깎습니다. 자가용 50점입니다. 지난 휴가 때 이거 1년치를 보세요. 1년치 휴가 때 지난 여름 보시고 올해는 아직 안 갔다 왔으면 뭐 지난 여름 거로 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혹시 뭐 5월달 뭐 이럴 때 3박 4일이나 2박 3일 어디 갔다 왔다 그럼 그것도 휴가예요. 안 갔다 0점. 살고 있는 시도 충청도 바깥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 다른 나라 70입니다. 아이고, 점수 너무 많이 나와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100점대는 아마 지금 100점대에 있으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100에서 200 사이. 100에서 200 사이 아무도 없네요. 목사님 100에서 200 사이 아니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균 참 많이 올립시다. 이제 11번이에요. 아직 16번까지 좀 남았어요. 여름철에 몇 번이나 야외에 나들이를 갔나? 안 간다. 나는 집에서 그냥 에어컨 켜고 집에 있다. 작년에. 올해도 안 갈 거다. 그러면 0점이에요. 근데 올해 갈 거야? 그런데 작년엔 안 갔어.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0. 0점이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0점 아닌 경우가 많죠. 10회 이상 나들이는 꼭 1박을 안 해도 나들이에요. 그냥 나갔다 오는 거. 그러면 그냥 나갔을 때 바깥에 나가서 배달 용기 들고 가거나 비닐봉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습니다. 10번 이상 40점이에요. 12번. 이거 이제 자신 있게 0점 쓰시는 분 있을걸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우리 안 샀어. 와 이러면서 자 샀다. 그러면 이제 점수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아이들한테 컴퓨터 사줬다. 이거 포함해야죠. 내 거 안 샀다고 아닌 게 아니라 가족. 자 갑니다 이제.
13번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아, 노력했지. 아, 노력했어. 그럼 0이에요. 0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노력한 것만으로 0점이에요. 좋죠? 우리 굉장히 후회해요, 여기. 자, 14번. 화장실이 재래식인가? 이거는 요즘 재래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재래식일 경우가 0점이에요. 재래식에서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뭔가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퇴비를 만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양변기 파내고 재래식을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0점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봅시다요. 자,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잘 하나?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정도도 0점으로 합시다요. 잘 한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많이 봐줘서 잘하는 거 정도면은 돼요. 스트레스 좀 받고 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정에서 매주 사용하는 10리터 폐기물 봉투는 몇 개입니까? 종량제 봉투 얘기하는 건데요. 10리터면 제일 작은 거예요. 물론 5리터도 있지만 1인 가구 뭐 아니면은 10리터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20리터는 요보다 조금 더 큰 거. 보통은 20리터 가정에서 쓸 거예요. 4인 가족에서는. 자, 그거 3개 이상 쓰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한다면 점수 저렇게 갑니다. 자, 더 하세요. 싹 더 하세요. 여기서 싹 더 해보세요. 자, 그래서 더해서 이제 몇 점 나오나? 더 하세요. 이제 문제 끝났어요. 문제 하면서 더 하신 분들도 있네. 또 암산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이제 어렸을 때 산수 잘 하신 분들은 벌써 하면서 그냥 착착 더 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즐거움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자, 봅시다요. 자, 70점 이하. 아까 중간에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70점 이하 지금 거의 그거는 참 없어요. 자, 71에서 150점 사이다. 오,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셔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앉아주시고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처음 봤어요. 교회를 할 때 없었거든요. 와, 네. 자, 세 번째 151에서 350점 사이. 자, 여기 있는 사람. 오, 제법 많으네요. 네. 자, 손 내려주시고. 지금 안 드는 분들은 이제 이 뒤란 얘기죠. 어떻게 이제 지금 몇 개 하려고 그래. 자, 351에서 550 사이. 여기도 좀 꽤 드네요. 자, 다시 내려주시고. 안 든 분 있어요. 551에서 750 사이. 자, 여기는, 네. 자, 71점, 150점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되셔서 지구를 만드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없으면 점수 줄여야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지구 못 만드니까 점수 줄이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구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게 지구 하나 더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는 건데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 자,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죠? 뭘 창조하셨죠? 빛,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요, 생명체들은. 근데 화성에 빛이 없어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느냐? 다 싸질머지고 가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뭐 어차피 사람들은 죽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가시겠다는 건데 하나님 노릇 아무도 못해요. 지구 혹시 만들 수 있을 그것도 못 만들죠. 빛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 빛도 못 만들고 지구 못 만들어. 그럼 우리 이제 포기하자. 그거 아니죠. 탄소 발자국 지우면 되죠. 그거 하면 돼요.
지금 열일하고 있는 탄소 발자국 지워주는 열일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가 지구의 열기를 심지어 90% 이상 담아갑니다. 아주 더운 날 차가운 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물이 뜨뜻해져요. 그게 이게 가스불 켜서 뜨뜻해진 게 아니라 열기를 가져가서 뜨뜻해진 거거든요. 그 바다가 넓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하얀 곰이 이렇게 헤엄치고 있죠. 하얀 곰이 서 있을 빙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빙하를 찾아서 헤엄치고 있는 건데요. 바다가 많아져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탄소도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 그럼 바다 수위가 올라가겠죠. 수위가 올라가면 바다보다 낮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기후 재난을 사진으로 그냥 좀 끔찍한 사진인데 아직 저런 사진이 내 옆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에 1.5도, 0.4도 이런 게 그다지 그래 조금 덥긴 하지. 근데 겨울엔 추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설마 하나님이 뭐 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책이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 어디 딴 데 안 마련하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내 실향민 수예요. 아프가니스탄 그래프가 저렇게 길어요. 저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있냐면 탈레반 있어요. 이게 기후가 안 좋고 난민이 생기니까 사회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테러 집단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머니까 한국은 안전하지? 아직은 안전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게 갈지 몰라요. 기후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면 저 사람들은 더 자주 좋은 땅을 노릴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우리 끝에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기후 재난 때문에 생긴 그래프고요. 밑에 있는 거는 분쟁이나 내란 때문이에요. 위에가 더 많죠? 그리고 그게 기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기후에 사람들이 그냥 추우면 옷 껴입고 더우면 뭐 반팔 입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더운 게 계속 온다 아니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예측할 수 없다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면 괜히 옆에 있는 거 발 한번 차고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 좀 이렇게 좀 괴롭히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아주 선하게 쫙 가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을 돌리셨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치도 더 낫다고 말 못하거든요. 이거는 빨갛게 된 게 왜 저 동그라미 안에 저렇게 많은가? 저희가 기후 취약 지역입니다.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저기서 기후 취약 지역에서 기후 때문에 집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서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의 도시죠. 이리 오겠죠. 난민이 이거를 제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막 겁먹고 우리 막 뭐 멕시코 장벽 세우듯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탄소 발자국 지우자는 거가 이제 오늘의 초점이에요. 그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긴 다음에 어떻게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기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 방글라데시 저쪽에가 여기가 지금 방글라데시거든요.
방글라데시 맨 밑에 저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기는 이미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잠겨요. 또 올라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홍수예요. 그 사람들 또 가운데로 와요. 파란색인데 이렇게 모이거든요. 파란색이 언제나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방글라데시가 큰 걱정인데 방글라데시는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해요. 인도가 다 같이 영국 식민지였는데 47년에 영국이 이제 식민지 이제 그만할게 그러고 이렇게 딱 놔줬거든요. 우리는 45년에 해방됐지만 이 친구들은 47년에 해방됐어요. 그랬는데 파키스탄이 양쪽에 딱 생긴 거예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동쪽에 있는 애들이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1971년에 독립했어요. 지금 5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집이 제일 지금 문제예요. 지금 가뜩이나 식민지 살이에다가 전쟁했지, 파키스탄하고 싸웠지, 기껏 독립해서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기후재난 뭐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분들의 책임은 아니죠. 거기에 그냥 대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습지는 지금 그 순다반이라고 하는데 왼쪽처럼 되었어요. 저기 땅이었거든요. 바닷물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더 올라왔어요. 다시 저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 쪽으로는 남의 나라니까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충청도로 여기가 충청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여기로 서울이 만약에 물에 잠겼어. 서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여기로 다 와요. 서울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뭐 하루 이틀은 괜찮죠. 계속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그런 상태예요. 이미 저게 진행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연도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발루라는 곳인데 태평양 섬이거든요. 47년도엔 저렇게 땅이 있었어요. 21년엔 땅이 저렇게 없어졌어요. 2016년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진인데요. 그 물이 들어오기 전에 2016년 뒤에 물이 들어온 다음에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뉴질랜드 옆에 그 태평양권 밑에 있는 나라에서 투발루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받아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름답게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 사람들 오면 어디서 재워? 그럼 우리 땅을 띄워줘야 돼? 그래서 약간 반발이 생기고 있답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걱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탄소 발자국 지웁시다예요. 그럼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 2070년대를 우리 과학자들이 예측한 건데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 물에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 좀 북쪽에 있는 황해도는 말고 인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쪽의 경기도 많이 빨갛죠. 그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갈지 아니면 충청도 쪽으로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곰이 헤엄치는 바다, 그 바다가 더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2021년에 그 9월 달에 전 세계에서 기후 인식 조사라는 걸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겁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글쎄 한번 더웠다 추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바닷물도 높아졌다 내려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뭐 태양의 인력 때문에 뭐 또 그런 것도 그 이론을 내놓는 과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 이론 가지고 다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평균이 뭐 몇 %냐면 극복할 수 있다. 여전히 이거 어디 전체 평균이 어디니? 24.9%가 기후 위기 뭐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뭐 그 별로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연령대가요. 지금 50대 이상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후위기의 피해를 그렇게 많이 안 받을지도 몰라요. 여기 50대 이상이 거의 많아요. 근데 그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니네는 어떻게 되든지 내 알게 뭐야. 그러고 그냥 가실 거면 낙관적이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너와 네 자손이 잘 살려면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만 잘 살고 그냥 지구를 뜨면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너무 비양심적이죠.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지금 태어난 아기들, 어제 태어난 아기들은 기후위기 그냥 직방으로 20살 때부터 겪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더웠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지냈어요. 2, 3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스크 썼나요? 우리 뭐 다 제 또래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저렇게 낙관적이에요. 이 파란 쪽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까 그런 사진을 다 보고 나서도요. 집에 가서 이제 여기서는 같이 다 심각해요. 그냥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심각한 표정을 또 지어야지 또 강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그렇지, 심각하지. 근데 집에 가면 뭐 내가 하루 분리배출 안 한다고. 내가 오늘 전기요금 썼다고. 그게 저쪽이에요. 파란 쪽. 설마 그런 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조금 더 예민한 분들이 많은지 낙관보다 비관 쪽이 조금 더 강해요. 아마도 이 아시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계속 뉴스로 보도되니까 약간 그게 좀 더 실감이 나요. 미국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분리배출도 안 해요. 거기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네들은 뭐 홍수 그러면 거기 그냥 돈 주고 나라 돈 많으니까. 그리고 그 김에 또 건설 노동자들 또 고용해. 간단해요 그 집은. 미국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한테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미국 크긴 하지만. 이게 기후위기 이쪽에 많은 게 일본, 스페인, 대만, 이탈리아, 한국. 한국 꽤 인식이 높아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인식을 일단 하면 그 다음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냐면 이게 물에 띄울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자, 기후위기가 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풍랑으로 비유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을 타고 가요. 풍랑이 뭐 한 몇 메타로 일어도 항공모함은 쭉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명보트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젓는 배 타고 있어요. 당장 뒤집히죠. 항공모함에 살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항공모함 사람들 굳이 비유하자면 뭐 미국 사람들 인원 제한이 있어 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수단을 타고 있나? 모터보트 타고 있나? 돛담배 타고 있나? 수상스키 타고 있나? 우리나라는 최소한 항공모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인식이 좀 있고 약간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건 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해결도 심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 애들이 본때를 봐라. 기후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저주할 수는 없고요. 남의 나라가 고난을 겪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연대를 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자, 저게 이제 코끼리가 싸질러 놓은 배설물이에요. 저 큰 거. 근데 지금 옆에 앞치마 딱 메고 치우려고 똥 치우러 왔어요. 뱁새가. 저 한 마리 갖고 저거 어느 세월에 치워? 못 치워요. 그러니까 뱁새가 수천 마리가 날아오든지 아니면 코끼리가 좀 나서서 한 번 딱 이렇게 하든지
코끼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이나 큰 나라들, 국력이 있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그런데 이분들이 탄소 배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 똥이 점점 커져요. 뱁새는 지금 많아집니다, 옆에. 뱁새는 서로 어깨를 겹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도 족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대단하죠? 역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요. 자, 탄소 발자국 지우는 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중립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한 것만큼 탄소를 흡수하겠다. 그거를 0으로 만든다. 이게 탄소 중립이에요. 우리 탄소 발자국 하나도 안 찍으면서 살 수 없어요. 아까 아무리 점수 적어도 70에서 150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흡수는 뭐가 하냐? 아까 말했죠. 바다 지켜야겠죠. 그리고 아마존 숲 지켜야겠죠. 나무가 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으니까 나무 심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죠. 자, 이제 탄소 중립. 여기 이제 질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강사님도 미국 사람들이 문제랬어. 미국이 바뀌어야지. 강 건너가 아니구나. 바다 건너 미국 사람이 바뀌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나? 이게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0년대 초반 중반쯤부터 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구멍을 크게 낸다는 그런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됐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의 냉매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바꾼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먼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멍이 저렇게 컸어요. 호주 하늘이거든요. 근데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국제회의가 국제기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22개 나라만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44개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했죠. 190여 개국이 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20년 만에. 저 나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위성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에서 공식으로 발표하기를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서는 물론 안 돼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되고 그 여러 사람이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나가서 국제회의에 가서 그래 우리 가입할게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좋은 얘기죠. 근데 다시 또 늘어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입한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쪽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다시 가스를 조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국제 공조를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격려하고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잘한 게 뭐였냐면 선진국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을 무료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적은 금액만 받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뭔가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개발도상국이나 좀 더 뒤처진 나라에 이전을 해주는 그런 국제공조가 일어나면 저런 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20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더 빨리 더 열심히 하면 2년 안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COP. 이게 캅이 이제 하다 보니까 경찰이라는 말이랑 또 영어로는 똑같이 됐는데 캅이 벌써 28회가 올해 열려요. 이집트에서 열려요. 근데 매번 지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걸려있는 안건이 뭐냐면 돈이에요. 후진국에 개발도상국에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기로 결의를 했는데 얼마를 모을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해야지. 아, 우리 돈 많아. 돈 많은 거 우리 다 알아요. 돈 많다고 자랑은 실컷 했어. 그래서 안 내. 조금 냈어요. 유럽 잘하고 있죠. 걔네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규제 방안도 내고 막 잘하고 있어요. 근데 돈 내는 거 조금 아까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돈 얘기하고 있고요. 캅28에서도 돈 얘기가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여기 중요하게 참석합니다. 우리 G20 전 세계에서 20번째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인정받아요. 저런 데 가면. 그러면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고 우리도 돈도 낼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정부에게 시민의 여론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띠돌르고 나가서 시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신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우리들의 민의를 모아서 국제회의에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좀 간단히 지나갈게요. 이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태양광 뭐 패널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고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자면서 그것도 만들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술 개발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먼 곳에 태양광 발전을 저렇게 해놓으면 저기에 자라야 할 나무들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저기다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방음벽 설치하잖아요. 방음벽에다 태양광 붙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저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자고 하면 돼요. 근데 하자고 안 하면 안 해요, 기업들은. 저게 급한 게 아니면 기업들은 1순위로 놓지 않거든요. 교회도 연말에 내년 사업 1순위, 2순위 정하잖아요. 기업들이 저거 1순위로 하게끔 하면 됩니다. 저거 있어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저 뒤에 아파트 보이죠? 방음벽 설치할 거 태양광 붙이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태양광으로 가로등 밝히고 가게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신호등불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로도 남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요, 도시 이렇게 방음벽을 이렇게 터널로 만든 거거든요. 터널 위를 다 태양광으로 덮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음 소리 더 잘 안 나죠. 아파트 그냥 옆에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케아라고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물류창고인데요. 거기를 이번에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지붕 천장이 아니죠. 뭐라 그러지? 지붕 옥상인데요. 옥상을 다 태양광으로 깔아버렸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이케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도 따라갑니다. 저렇게 하는 데 가서 열심히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케아 니네 태양광 쓰니까 저기서 나온 태양광으로 물류창고 다 돌린대요. 남는데요. 사무실까지 쓴대요. 남으니까 이걸 좀 팔까? 그래서 이케아에서는 그것까지 고민해요. 우리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팔 때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국 정부랑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논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의논 중인 기업들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그거 깨부셔가지고 그냥 다 쓰레기 아닙니다. 80% 이상 재활용합니다. 금속 다 재활용 다 뽑아내고요. 알루미늄은 100% 재활용합니다. 여러분 알루미늄 캔 있죠? 그거 100% 재활용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는 깨끗이 닦아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그건 100% 재활용되고요. 오히려 재활용할 때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원석에서 알루미늄 빼낼 때 그 화석연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재활용할 때는 이미 알루미늄 돼 있잖아요. 모양만 바꾸면 돼요. 알루미늄 캔 그거 맥주 마셨다. 그거 좀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잘 버리세요. 그
뚜껑 띄지 말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요. 탄소 발자국 줄이는 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나 맥주 마신다. 버리지 말자. 씻어서 모으자. 만약에 우리 시도에서 배출 그러고 안 모아.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라도, 우리 골목이라도,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돼요. 그 회사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면 좋죠. 재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랑 같이 올리브산, 감람산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더러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가셔서 정말 피와 눈물을,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그리고 돌아왔더니 얘네들이 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여기까지 그래 강사님이 저렇게 서울에서 와가지고 서울 옆 동네에서 왔지만 서울에서 와갖고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래 역시 탄소 발자국 줄여야지, 환경에 관심 가져야지, 마음은 먹었어. 그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마음은 영이에요. 영을 내 마음에 세팅하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을 내 마음에 세팅하면 육으로 삽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서 똑같이 이어져요. 우리가 마음을 영하고 자꾸 조금 혼동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다른 단어를 원문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가 아니라 영이 원인데 영은 원하는데 내 마음이 그 영을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마인드를 세팅을 해야 돼요. 무얼로 세팅하냐? 영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저 왜 마인드셋이라는 이런 낯선 영어를 또 저분이 갖고 왔나, 자기는 영어를 잘하냐, 미국 뭐라 그래 놓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나 빙상 경기 보면은요, 준비할 때 레디 해요. 그 다음에 총 쏘는 게 출발이에요. 중간에 차렷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가 세트예요, 영어로. 근데 한국말로는 차려인데 차려하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트는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세팅되는 거는 영으로 발사 직전을 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세팅됐어, 그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세팅 즉시 사는 거.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탄소 발자국 지우자, 줄이자. 세팅했어. 근데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환경주일 내년에도 오니까, 이거 아니라 세팅했어,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셋이고요.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그렇지 않으면 육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갑니다.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육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데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쏙 달라지는 거거든요. 체인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 글자 차이가 참 절묘하게 저렇게 그림을 또 저기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희망이다.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믿음은 희망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믿음을 둔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아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 탄소 발자국 지워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그 대신 나 혼자는 못 가요. 마인드셋 같이 된 사람이랑 뭉쳐서 아까 얘기했죠. 격려하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
태어난 아기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60년에 태어난, 여기 60년 태어나신 분들 계실 텐데 6.8배 폭염. 유전자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마인드셋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불편한데 뭐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그걸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마음은 원의로 돼, 영은 원의로 돼. 이렇게 되고 육신이 약하도 이 소리 안 듣고 육신도 가는구나. 영을 따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갑시다요. 이거 또 나왔네. 그냥 뭐 요약한 겁니다, 이거는. 자, 차려가 세트라고 그랬죠? 세트하면 갑니다. 저 차려하는데 이게 총소리 바로 안 나고 차려해놓고 총 쏘는 사람 어디 갔다 오지 않아요. 준비한 다음에 차려까지는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다음에 올림픽 경기하면 들어보세요. 잘. 레디, 셋 하는 소리 들릴 거예요. 굉장히 짧게 하지만 들립니다. get set 하는 심판도 있고요. 근데 get set 한 다음에 바로 딱 쏩니다. 그거 한 다음에 5분 기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get set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탄소 발자국 지우기 아유 할 수는 있지. 이 말을 한 아버지 있죠? 귀신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수도 있지. 할 수 있으시면 좀 해보시든가. 아니에요. 탄소 발자국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말을 따라가야죠. 요거는 조금 전에 아까 중간쯤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 앞에 있어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일로 막 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육을 마음에 세팅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리 가면 안 되겠죠. 이리로 가야지. 왜 그래?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자손이 여기 왜 들어갔을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020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애기, 우리 집 애기, 손주, 미국 애기도 생각하고 아프가니스탄 애기도 생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 아기도 생각해 보고, 아까 시에라리온 또 루안다 거기 아기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뭘 택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나요?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슬그머니 그냥 탔어.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나를 바다에 넣으시오. 무슨 굉장히 반성 많이 했어요. 딱 들어갔어요. 고래가 삼켰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앙심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니느웨에다 딱 뱉어놨어요. 근데 니느웨는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사흘 밤낮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반나절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고래 뱃속에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엄청난 신앙 예언자인 걸로 보였는데, 그래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 아까 그 그림은 미켈란젤로 그림이에요. 다시 볼까요? 아이고, 이 그림을 그래서 보시는 게, 요나가 박넝쿨 밑에 이렇게 있다가 박넝쿨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뜨거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니느웨에선 갑자기 막 동물들까지 다 튀어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네. 그러니까 요나 마음에 하나님은 뻔해. 저렇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거든.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니느웨 얄미운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이제 그거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저 노란 걸로 제가 덮어놨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셨죠. 지금 우린 저기다가 지구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지구에 큰 성읍이죠.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지구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좌익우익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인드 세팅을 엉뚱하게 한 사람을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많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분도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요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많은데 우리 요나보다 잘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탄소 발자국 열심히 지우다가 잘 못할 수도 있고 고래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지금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80억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금 하면 하나님 바로 하신다는 거죠. 요나가 3일 돌아다녀야 되는 거 요만큼 했는데 니느웨 싹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 탄소 발자국 지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요만큼 제서하자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왜? 80억 명을 아끼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는 다른 생물들도 아끼시니까. 근데 우리가 저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방만한 자세로 하나님 왜 지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마귀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겠죠. 저런 자세 안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거는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까 오면서 홍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환경 선교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이 아마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배워서 우리 하면 되고요. 벌써 지난주, 이번주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큰 거, 막 어디 국제회의 가서 내가 대통령 대신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거 하는 거 할 수도 없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어진 거. 그게 뭔가.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요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 우암교회에서 그런 작은 불꽃이 우암교회에서 이 청주 시내 그리고 이 도내 뭔가 보여주는, 이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